월용봉추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입니다. 2월 14일요. 음, 오늘도 사실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우크라이나 쪽의 영향이었던 것 같고, 베이스로 항상 깔려 있는 이 부분은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조금씩 지금 시장에서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어떤 매파적, 더 강경한 매파적 발언에 대해 시장이 지금 수긍을 하고 조금씩 이 맞춰 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이달 초까지만 해도 25bp가 당연한 부분이었고, 그다음 50bp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 한 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대략 4회에서 5회였는데, 지난 주말을 넘어가면서 이제 각종 미국의 이제 이 아이비들에서도 조금씩 이 시장의 강경한 흐름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뭐 한 7회 정도까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50pp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변수가 물론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50pp에 7회 뭐 이상, 이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 단계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던 배경이 우크라이나 배경으로 깔려 있는 부분, 간단하게 또 뭐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미국이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을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이게 이래저래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2014년도에 크림반도 러시아가 잡아먹을 때, 그때 무렵에도 오바마 정부가 이런 러시아의 액션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캐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략 자체는 공유하기보다는 미국이 어느 정도 견제를 통해 가지고 못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 미국이 이제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 혼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란을 주지 않고 미국 혼자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좀 맞은 듯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에 대한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현재의 미국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약화돼 있는 상태죠. 예전에는 미국 한마디에 깨갱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미국 한마디 하면 니 뭔데, 이런 지금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권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아마 공유를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얻은 첩보가 신뢰도가 낮지 않은 높은 신뢰도를 가진 정보였던 것 같은데, 그 정보를 미리 다 오픈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카드를 다 오픈시켜버리잖아요. 상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오픈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어떤 국지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외교관들 다 지금 빠져나가고 하고 있는, 뭐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외교관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뭐 어떤 징후는 있는 것 같은데, 임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카드를 다 오픈을 시켜놓고 그 카드에 대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의 숄츠 총리가 일단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푸틴 대통령과 또 이 회담을 하기로 한 상태이기도 하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2월 16일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 계속 지금 현재 미국이나 서방 쪽에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쪽에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니네가 이 상황을 만약에
버리게 된다면 나타나게 될 어떤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라라는 쪽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이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인 것은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이 급락으로 몰고 가면서 시장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번 주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번 주 전약 후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약에 해당하는 구간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가기가 어려운 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필라듐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러시아가 충분히 그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 웨이퍼를 비롯한 죄송합니다. 웨이퍼를 비롯한 소재 쪽 지금 자원을 무기화한다든지 그리고 이 정세 불안을 통해 가지고 곡물가 상승 그다음에 사료를 만드는 원료에서도 또 제어를 시켜버리게 되면 사료값 자체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천연가스까지 지금 러시아도 쥔 카드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뭐 손해를 보고 끝날 상황은 지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이 아니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뭐 일부 유럽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정치적 원인이 조금 더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자신의 기반을 강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좀 더 키워보자 하는 푸틴 대통령과 현재 지지율이 급전직하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당장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중간 선거에 대한 압박 이 부분을 지금 외적인 부분으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그래서 사태를 조금 더 자꾸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관심을 완전히 그쪽으로 좀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전략도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전쟁은 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동시효과 끝나고 나서 이 선물 요 땡겨 올리잖아요. 지금 땡겨 올렸잖아요. 이 장난질을 좀 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효과가 들어가면서 외국인들 매도 900억 정도대 매도 우위에서 결국 동시효과 중간에 매수로 전환을 한 이후에 선물 마감 때까지 해서 2천억 오히려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오늘 막판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끝선을 좀 살려놓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되게 아쉬웠던 게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 시점쯤에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략 한 2,700 그러니까 보합 시가 부근이죠. 시가 부근 정도쯤 왔을 때가 요게 이제 분봉상의 저항 라인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어떻게 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옆으로 지금 넘고 있는데 강하지는 좀 못해서 지금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가 밀려버렸고 밀리고 나서 한 마감 몇 분을 남기고 동시효과 몇 분을 남기고 살짝 들어올리면서 끝선 정도를 살려주고 마감을 시킨 모습이었는데 그 흐름 등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저녁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특별하게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흔드는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미국 시장 오늘 약간의 반등 정도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 막판 그리고 시장 마감 이후의 선물 상황 이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조금 올려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는 얘기라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신용 반대 매매를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좀 제법 있을 겁니다. 내일 만약에 이걸 시가에서 올리고 시작하면 반대 매매 안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얘네들이 털고 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를 또 조금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선물 마지막에 흐름으로 놓고 봐서는 오늘 내일 시장 조금 그래도 이 반등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만들어내지 않았나.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액션 정도는 보여준, 조짐 정도는 보여준 모습 정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에 2700까지 이탈을 시키면서 내려왔었는데, 일단은 2670 이번 주 제가 저점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50, 70, 그 라인 지금 부근까지 왔는데, 내일 이 자리를 찍고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찍으면 이번 주 제가 레인지로 말씀드렸던 저점을 찍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이 부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너무 요즘 시장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구간에서 또 이 부분을 맞이하고 하루라는 이 긴 시간을 계속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지금 갈 길 가고 있는 정도의 흐름, 아직은 불안불안하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뭐 뭐니 해도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들 오늘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눈에 띌 정도의 흐름을 보인 섹터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웨이퍼의 이 재료 소재 중에 하나인 뭐 필라듐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 에스토니아와 지금 친러 성향의 에스토니아와 중국이 뭐 전체 시장의 한 3분의 2를 쥐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공급난 관련된 부분들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유난히 조금 더 좋지 못했었고, 반도체 섹터들이 유난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린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당히 매수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카카오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하이브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제법 좀 나왔고요. 그리고 카카오 정도, 그 외에도 현대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apta바이오, 동진세미캠, JYP 엔터,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좀 낙폭 과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 뭐 그냥 쓸어 담는 상황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우려를 낳고 있는 뭐 컴투스라든지, 그다음 다원시스, 서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 맞고요.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구간 길게 질질질 끌면서 힘들게 만들었고, 요때 구간하고, 요때 8월이죠. 요때 구간하고 지난 1월하고 굉장한 하락을 만들어냈고, 특히 지난 1월은 역대급 하락, 뭐 거의 글로벌 쇼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을 보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달을 보내고,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뭐 밀릴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 전저점을 훼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일단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불안불안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연준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 어차피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일회성 테마에 관련돼 있는, 이슈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놓고 봤었을 때 그게 아니더라도 강경한 매파적 발언, 금리 인상을 아주 강화시킨다든지, 빠르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막 굉장한 긴축을 해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경기가 둔화되기 위한 어떤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긴축을 더 시켜버리면 경기는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식는데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라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못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기를 포기해가면서까지 한쪽을 완전 두드러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요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